플로어에 질문을 하실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플로어에 한번 질문이 있는 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교수님 분들의 지금 내용을 깊이 많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 방향이 지금 현재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이 양극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건전성이 정책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 이 라운딩을 해보면은 굉장한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특색이 이 재정 건전성에 재정을 해서 어떻게 지출하고 정세를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이 플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리만의 좀 노하우의 토로를 좀 많이 해서 전문가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행복복지국가를 우리나라가 좀 재정 건전성 있게 해서 좀 가면 더 영구적으로 좀 했으면은 전문가분들의 좀 토론과 합의점을 좀 했으면은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환경을 하는데요. 재정 건전성, 국가의 재정 건전이 불건전보다는 당연히 난 거죠. 근데 정부의 유형에 따라서 재정은 불건전 재정으로도 도래될 수가 있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다룬 여러 가지 이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경청을 하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환경이라서 환경과 결부를 조금 시킬게요. 환경의 SDG 모멘트라고 있어요. 인구 뭐냐면 부분하고 빈곤,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지구 기후 변화, 또 생태 보호, 그리고 조직 폭력, 이 5가지를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정말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좋은 건강, 그 다음에 윤택한 경제, 쾌적한 환경, 이 3가지가 복지부의 모토거든요. 그런 거를 또 보면은 우리 재정에서 복지 지출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실제 복지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료복지나 사회적 복지, 고용 이런 부분, 인구 감소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데 이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인구 감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무슨 출산 장려도 있고 난임 정책에 대한 장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한 2050년, 2070년 정도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북한하고 통일을 하게 되면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좀 다소 감소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전문가 되시는 분이 이 국가의 불건전 재정을 바로 잡도록 이렇게 정책을 발표해 주신 데에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미 토론회가 시작되고 상당 시간이 되어서 많이들 피곤하시리라고 봅니다. 이태석 박사님은 상당히 소상하게 이번 예산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나 또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점 다 잘 얘기해 주셨고,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상당히 자세하게 사실은 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자료 중에서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받은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잘 앞으로 더 공부해서 제가 활용할 기회가 있다면 잘 이용을 하겠습니다. 조원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강경한 그런 기조로 우리 재정 정책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하나하나 보면 우리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예사롭지가 않고 그것이 주는 결과들이 매우 이제 심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위기가 앞에 있는데 정작 앞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응을 안 하는 어떤 모순적인 상황이 그랬잖아요. 지금 어떠한 위기가 어떻게 또 부정적인 결과를 줄지 상당히 최근 자료로 주셨고, 특히 정부의 비효율성 부분은 잘 이렇게 의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응 방안도 상당히 좋으신 생각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영숙 센터장님도 특히 이제 복지 지출 비중 고령화, 국가 채무, 그래서 아주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재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와 얼마를 채무 부담으로 하고 얼마를 또 우리가 세입 확충을 통해서 해결할지 빨리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재정 적자 2%대라는 것은 이제 국가 채무는 1.5%니까 30-40조의 채무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를 채무 증가를 제로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제 30-40조의 채무로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50조 가량의 예산 삭감 또는 이제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비슷한 그래도 우려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정창률 교수님은 아주 또 사회복지학자이시지만 재정에도 뭐 상당히 지금 해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의미 있게 다가온 부분은 복지 증세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회보험이 떠안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의무지출로 보면 특히 그렇고요. 근데 연금은 뭐 노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돌려받는 거니까 반발이 있어도 또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건강보험은 또 이게 다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건보 혜택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건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것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혜택이 또 1대1도 아니고요. 그래서 건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세금으로 얘기하면 세원, 보험료를 붙일 소득들을 더 넓혀야 된다라는 아주 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건보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방향은 아마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뭐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프랑스형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런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플로어에서 우리 마지막 카페 우리 맡고 계신다 했는데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세금을 늘리고 채무도 더 늘어날 거예요. 다만 이제 잘 통제하고 합의를 하는 것인데, 정부는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어떻든 내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뢰를 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뭐 공무원들의 모든 회식비는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고,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은 대부분 가족 끌고 가서 외유를 합니다. 뭐 유학이라는 목적이지만 상당한 돈이 들겠죠. 미안하지만 이제 이런 돈도 다 사라질 겁니다. 뼈를 깎는 그런 노력으로 정부는 어떻게든 국민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 신뢰를 얻게 되면 이제 세금 주머니가 조금은 풀릴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죠. 근데 풀려고 해도
우리 국민도 하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국민들 간에 지금 뭐 진영이다 뭐다 해서 복잡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든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 북구나 프랑스가 어떻든 좋은 복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가능하려면 같이 간다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뒤처진 사람들을 이제 다수가 끌고 간다는 그런 이제 연대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 신뢰 또 타인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이제 결국 사회적 자산인데요. 앞으로의 경제 발전이나 선진화는 결국은 이런 경제 자본만이 아니라 물리적 자본 또는 뭐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만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확충이 돼야 된다. 이제 그게 국민이 노력해야 될 바이고 우리 국가 전체가 노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철 교수님 마지막 답변 감사합니다. 발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오늘 주제 발표하신 김우철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가해 주신 이태석 KDI 연구위원님, 주원 한국경제연구원 실장님, 이영수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님, 정창률 당국대 사회복지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끝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니드 베이스, 욕구 베이스로 시작을 합니다. 개인이나 지역사회나 사회 전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제한된 자원 속에서 니드와 자원을 매치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어떤 운동 메커니즘이고요.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건 사회통합입니다. 방금 김우철 교수님 말씀했지만 정부나 시민사회의 신뢰라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데, 스티글레츠가 얘기했지만 도래하는 사회, 인구 노령화의 문제,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지구촌의 전체 국가나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공멸하겠다는 그 무서운 얘기가 됐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감시하는 건데, 오히려 국회가 최근에 예산을 너무 쓰라고 오히려 재정부한테 요구를 하는 일은 없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가 역할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가를 누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재정을 좀 아껴 써라, 사회복지 책무성과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느 쪽도 돈을 쓰라는 얘기만 하고 돈을 제대로 쓰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경제학 교수님들이 나와서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청중중엔 각 분야에 여러분도 많지만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회복지를 공부하거나 실천한 여러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좋은 학습을 하게 된 그런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좀 사회를 마지막 좀 길게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